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은행 예수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고금리 예금 상품도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없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영섭 내지갑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예대율이라는 게 뭔지 또 정부가 왜 예대율 규제를 예고하게 됐는지 뭐 이런 배경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예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에 대한 예금이랑 대출의 이제 비중을 얘기해요. 네. 보통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한 80% 정도 되면 이게 안정적이다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작년 말 기준을 보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98% 정도 됐었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100% 이제 가까이 됐어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위험한 이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대율이 좀 높아진 이유가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이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1,4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동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예대율을 조금 조정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대율 산정하는 것을 조금 이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있는데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적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이면은 여기에 15%를 더해서 115만 원 이렇게 이제 그 가중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기업 대출은 반대로 15%를 이제 조금 이제 차등 적용했습니다. 하향 적용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네. 그래서 가계 대출을 조금 이제 억제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중앙정부 판단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않고 이제 은행들이 그러면은 뭐 정부가 원한 것처럼 가계대출을 이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금을 조금 확대하는 그래서 예대율을 기준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성을 조금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예수금을 확보하려고 그런 경쟁을 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대율 규제가 은행 간의 예수금 조달을 경쟁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줄이려고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이 이제 높게 되면 재무 건전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대출로 인한 수익원을 조금 일부 지켜내기 어려우니까 예. 오히려 예수금 확보하는 것을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행 간의 이제 어떤 경쟁이 조금 치열하게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규모가 지금 급속도로 급증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지표를 보시면 2017년도 말 기준에 470조 원 정도가 2016년 대비해 이제 한 14조 원 정도 증가됐어요. 네. 근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이제 잔액이 430조 정도 되거든요. 4개월 만에 대략 13조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된 걸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대율에 대한 규제, 요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변경된 이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걸 대비를 하려고 예금리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좀 고금리인 특판 상품들을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금을 확보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네. 일단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은행 간의 이제 예금 고객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렇게 고금리 특판 예금이 많이 출시가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그 은행들이 이제 뭐 특별 상품이라고 해서 특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대율이 100%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빨리 이제 조정하고 싶어서 시중은행보다 조금 1.6% 가까이 높은 금리를 조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조금 이제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출혈 경쟁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지나친 출혈 경쟁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예금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네. 반대로 이제 대출 이자율을 높여야 예대 마진이 이제 맞다고 하죠. 근데 이제 대출 금리를
빨리 이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성에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은행도 수익만 이렇게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 소비자의 호주머니 사정도 조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가계부채가 굉장히 너무 많이 이제 풀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늘지 않게끔 시중은행도 좀 대비가 잘 필요합니다. 좀 살펴보니까 이제 작년에 6대 시중은행이 최대 수익을 냈거든요. 배당금만 3조 원 가까이 됐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6년 만에 최대로 네. 기록한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우려되는 지점이 있긴 하겠지만 은행이 아직까지 뭐 수익 걱정할 단계는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은행도 이번 기회에 네. 가계대출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영업 행위가 아니라 생산적 금융이라 그래서 이런 투자나 이런 데 조금 더 집중하는 은행 행위로 조금 혁신이 사실 필요한 걸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고금리 상품이 이렇게 뭐 많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또 가입해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낭패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겠죠. 원하는 네. 이자 수익을 조금 못 내는 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제 막 급작스럽게 가입하기보다는 이게 이자율이 높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축 목적이 어떻게 되고 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축도 단순히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기 위해서 미리 이제 비축한다는 개념을 잡으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돈의 목적이 어떻게 되고 네. 그리고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이제 덜컥 이제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좀 괜찮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그 기간을 정해서 가입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금리가 좀 변동되면 그때 조금 이제 갈아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금융 소비자로서 조금 더 꼼꼼하게 좀 깐깐하게 좀 금융 상품을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용석 소장님과 함께 여대율 규제 강화를 앞두고 고금리 예금 상품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